예, 그러면 이제 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실기 부분을 좀 볼게요. 자, 교재 332페이지이고 그 수정신고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그 애정신고 누락분의 경우가 나와 있죠. 지연 제출인데 지연 제출은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학정신고 때 반영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 필수 사례 1번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주 성공의 2020년 제1기 애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부가가치세 학정신고서에 해당 란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매입 매출 전폐입력 입력 설정한 후 부가가치세 학정신고서에 가산세를 반영하시오. 납부 불성시 가산세의 적용 일수는 91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누락된 게 그 2월 3일, 3월 5일, 3월 7일 세 건이 있어요. 그 누락된 부분이 애정 신고할 때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 입력이 안 되어 있겠죠.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 입력을 좀 할게요. 자, 2월 3일이고 2월 3일 날 동그라미 1번 2월 3일 주성일 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죠. 예,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가세고, 예, 품목은 제품, 예,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예, 거래처는 성일산업, 그 다음에 전자죠. 그 다음에 분기에는 외상이죠. 제품 매출, 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3월 5일날 비사업자인 홍길동에게 신용카드로 소매 매출한 제품 88만 원. 3월 5일이고 코드 유형은, 예, 카드니까 17카가, 예, 품목은 제품. 예, 그 다음에 공급가액란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었더니 알아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발라지고, 예, 거래처는 홍길동.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거죠. 예, 분기형은 4번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차변은 뭐 미수금으로 해도 되고, 예, 외상매출금으로 해도 되고,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3월 7일 날 주 1회 상사에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 판매, 예, 매입이죠. 50일 가세고, 예, 품목은 원재료. 예,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이고, 거래처는 1회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예, 분기유형은 외상으로 할게요. 원재료니까 153번. 예, 그러면 일단 전폐입력을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전폐입력이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애정신고는 이미 된 거죠. 애정신고는 이미 된 거고,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학정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이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학정신고 때 반영한다라고 뭔가를 인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누락된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요. 누락된 전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간편 집게 옆에 여기 역삼각형 있죠? 얘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에 애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죠? 애정 누락분 얘를 누르시고, 그 다음 학정신고 개시 연호를 2020년 4월 1일 날이겠죠? 2020년 4월 1일 이게 학정 때 학정신고가 개시되니까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누락이라고 뜨죠? 예, 애정신고 누락분이다. 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점표도 그렇게 반영할게요. 아까 3월 5일 날 거. 이것도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잖아요. 2020년 4월 1일 확인 하면은 여기 누락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여기도 애정신고 누락분에 2020년 4월 1일, 예,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학정신고 할 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칸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조회 기간을 학정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애정신고 누락분을 보세요. 여기 애정신고 누락분이 있죠. 애정신고 누락분 이 부분에 누락된 애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폐입력 할 때 있잖아요. 그 상단에 여기다가 이렇게 애정신고 누락번호로 체크를 해줬죠. 이렇게 애정신고 누락번호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애정신고 누락분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전폐입력을 통해서 자동 반영이 된 거고, 그럼 요 우측에 애정신고 누락분 명세가 있잖아요. 예, 이쪽 난의 금액들이 해당하는 칸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됐죠. 자, 그러면 애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해서 이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금 납부를 하면 돼요. 근데 잘못했죠. 어쨌거나 신고를 늦게 한 거니까 가산세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애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면은 애정신고 누락분 명세를 보시고 지금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108만 원이 있었죠. 매입세액의 합계가 얼마예요? 5만 원이 있었죠. 그럼 108만 원에서 105만 원 빼면은 그때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103만 원의 세금을 안 냈잖아요.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103만 원의 세금을 애정신고 때 안 냈구나. 그럼 이 103만 원에 대해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무조건 내야 되겠구나. 그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가산세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산세의 개가 있어요. 26번 란.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우측에 가산세 명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쪽에다가 반영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반영을 시키실 때 일단은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는 여기 신고 불성시 가산세랑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계산하셔야 되고, 지금은 애정 신고는 당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소 신고란에다가 넣으면 돼요. 가소란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부당이 있는데 부당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몰라도 돼요. 가소 신고의 일반란에다가 넣으면 되겠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신고함이 납부 안 했어요? 103만 원이죠. 그래서 신고함이 납부하는 세금을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103만 원의 세금을 신고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10%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10%가 나오는데 이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은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라고 하면은 75%가 감면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3만 원에다가 10%를 곱하고 75% 감면이니까 25%만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가 25,750원이 나올 거예요. 자, 가산세가 103만 원이죠. 103만 원 곱하기 몇 프로예요? 10%. 곱하기 75% 감면이니까 25%만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25,750원. 이렇게 25,750원 나오고, 그 다음 납부 불성시 가산세 계산해 볼게요.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예요? 103만 원이죠. 그럼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였냐면요, 2020년 4월 25일이죠. 근데 이걸 언제 납부했대요? 2020년 7월 25일날 납부했으니까 미납 일수가 91일 나오죠. 그래서 103만 원 곱하기 하루이자 만분의 2.5 곱하기 91일 하면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23,432원이 나와요.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걸 다시 봤더니, 자, 여기에 세금계산서 부분 있죠. 여기 세금계산서, 매출 쪽에 세금계산서. 제가 앞에 가산세 이론할 때 그 틀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틀이 이 애정신고 누락분 명세 틀이에요. 그 세금계산서 부분을 봤더니 1,000만 원어치가 제대로 신고가 안 돼 있었는데, 이게 문제를 다시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누락된 1,000만 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했다죠. 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안 시킨 거니까 요거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국세청에 전송, 발행하고 전송을 완료했으면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고, 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기타죠. 기타에 대한 부분은 부속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라고 했어요. 매입은 가산세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불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부가세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잘 반영을 시켰네요. 지연 제출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서 작성의 경우 교재 335페이지 볼게요. 자, 335페이지 필수사례 2번이고 그 주 성공은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다음 자료를
메인 배출 전폐입력에 추가 입력하여 수정 신고하고자 한다. 예,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수정 신고의 신고 및 납부일은 2021년 2월 3일이다. 이계약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021년 1월 25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데이터 다 한 건 저장하셔야 되겠죠. 저장하고 나오시고 10월부터 12월 들어가 보면은 자 이미 신고서가 마감이 돼 있죠. 정기 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1000만원에 500 해서 세금 50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두 건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거죠. 누락된 거에 대해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 전폐 입력이 안 돼 있을 거니까 메인 배출 전폐 입력 가셔가지고 11월 2일날 1번에 11월 2일날 주 마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그럼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과세를 하시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2,000에 부가세 200이고 거래처는 마포기업. 자, 전자죠. 그 다음 분계 유형은 외상, 제품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월 9일날 화진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50일 과세고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700에 부가세 70이고 거래처는 화진 상사, 전자고 분계유형은 외상, 원재료. 자 이렇게 넣어요. 넣었으면은 이 내용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될 거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다시 조회를 10월에서 12월이고 신고 구분에 2번 수정 신고를 하시고 신고 차수는 1차수 하면은 자 왼쪽은 수정 전, 오른쪽은 수정 후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폐 입력한 거 있잖아요. 전폐 입력한 내용이 2천만원 플러스 돼서 수정 후는 3천, 그 다음에 매입은 700이 플러스 돼서 1200에 120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 신고서라고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거 있잖아요. 잘못된 신고서를 확정 때 잘못된 신고서를 우리가 그 수정을 해서 반영하는 신고서가 수정 신고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쇄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 자, 수정 신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잘못된 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당초 신고분은 위에 적서로 기입이 돼 있죠. 제대로 된 건 아래에 흑서로 이렇게 기입이 되죠. 요게 수정 신고서예요. 자 그러면은 수정 신고서 작성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건 잘못한 거죠. 늦게 신고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계산해야 돼요. 가산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수정 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탭키를 누르고 요 우측에 수정 후 쪽에다가 가산세 명세를 작성해야 돼요. 이건 수정 전이고 이건 수정 후. 자 그럼 일단 가산세 명세를 작성해 보는데 누락된 걸 봤더니 그 동그라미 1번에 그 11월 2일 날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이번에 원재료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니까 이 가세기간 이게 확정 때 세금 안 낸 게 얼마였어요? 항상 가산세 계산할 때는 세금 안 낸 게 얼마였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럼 세금 안 낸 게 200에서 70을 빼면은 130만 원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기 때문에 신고부를 하고 납부부를 내야 돼요. 그럼 130만 원의 가산세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자, 가산세율이 130만 원에 10%죠. 10%고 그다음에 3개월, 이게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얘는 몇 개월 이내죠? 당초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1월 25일까지인데 언제 신고 및 납부했대요? 2월 3일날 신고 납부했으니까 거의 26, 27, 28, 29, 30, 31, 1, 2, 3, 9일 만에 신고했죠.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얘는 90% 감면이에요. 그러면 10%만 적용시키면 돼요. 가산세를. 그럼 13만 원에 10% 하면은 13,000원이겠네요. 아닌가? 13,000원이 아니라 130에 10% 하면은 13,000원 맞네. 예, 13,000원. 자, 그다음 납부하는 게 130이죠. 그럼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2021년 1월 25일인데 언제 납부했대요? 2021년 2월 3일 날 납부했죠?
미납 일수가 9일이네. 확인 누르면은 납부 불손시 가산세 프로그램이 이렇게 알아서 계산해 주죠. 예, 확인 이렇게 누를게요. 근데 가산세가 저건 없어요.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을 했다죠. 발행과 전송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2번은 원재료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 계산 판매 매입이죠. 매입과 관련된 거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 계산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세금 안 낸 게 얼마냐? 그럼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그 가세 기간에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있으면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계산하시고 영세율과 관련된 가산세 있으면 영세율 관련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당초에 신고 안 한 거를 수정하는 거는 지연 제출일 때랑 그 다음에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시험에서는 지연 제출이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이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그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자, 교재 337페이지 1번부터 볼게요. 다 한 거는 마감을 치셔도 돼요. 마감해가지고 강제 마감 하셔도 되고 저장하고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37페이지 1번 회사 코드를 1104번으로 바꿀게요. 1번 문제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주 안성의 회사 코드 1104번이고 2020년 2기 애정 신고 기간에 누락된 자료이다. 그 네모 박스의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는 1월에서 3월에 아니지 2기 애정이니까 7월에서 9월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7월에서 9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된 자료들이에요. 요 누락된 자료를 제2계약정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란에 누락된 자료와 가산세를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확정신고서인데 이게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죠.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고 10월부터 12월에 이렇게 기존에 내용이 있었던 거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것, 즉 7월에서 9월에 누락된 거를 10월에서 12월 신고서에 반영을 하라는 거니까 지금 10월에서 12월 거를 입력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 봤더니 7월에서 9월에 입력 안 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애정신고 누락분에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거는 애정신고 누락분은 애정 때 누락한 거를 여기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누락된 거를. 그럼 1번에 대표이사가 제품 150만원을 매출자 담당 사원에게 선물하였다. 간주 공급이죠. 특정 거래처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거니까 그거는 과세 기타란에 180에 18만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니까 과세 기타란이죠. 2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영세세금계산서란에 350에 생0이죠. 3번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한매 매출 세금계산서죠. 840에 84만원. 자, 그다음 영업부 비품에 매입 세금계산서 한 건 비품이잖아요. 고정자산 매입이에요. 근데 이 애정신고 누락분은 매입에 고정자산 매입이 별도로 이게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고정자산 매입이 별도로 칸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좀 그 칸이 잘못돼 있긴 한데 신고서가 다른 거는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160에 16만원. 그래서 5번에 매출처에 무상으로 증정한 제품 특정 거래처한테 공짜로 준 거니까 간주 공급이죠. 과세 기타란에 350만원을 얹으면은 180에 350을 더하면 530이겠네요. 530에 세액 53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하고 봤더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니까 뭐를 내야 되겠어요? 가산세 내야 되겠죠. 가산세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가셔서 입력을 하는데, 자, 가산세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가세기가 예정 때 누락한 거에 대한 세금 미납액이 얼마냐 봤더니, 자, 매출은 137만 원, 매출 세액은 137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16만 원이잖아요. 그럼 137만 원에서 16만 원 빼면은 그때 세금 안 낸 게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121만 원. 예, 요걸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121만 원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부를 내야 돼요. 예, 가소신고 121만 원. 여기에 가산세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예, 10%이고 3개월 이내 신고했기 때문에 75% 감면이죠. 25%만 곱하면 3250원이 나와요. 자, 납부한 게 얼마예요? 121만 원. 그럼 당초 납부 기한이 2020년 10월 25일이었죠. 예정이니까. 그걸 언제 납부했어요? 2020년 1월 25일 날, 2021년 1월 25일 날 납부하니까 미납 일수가 92일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보면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들 다시 한번 볼게요. 각각 건으로 봐가지고 보시면은 일단 세금계산서 부분은 매입은 일단 무시하시라고 했었죠. 자, 세금계산서 840만 원어치가 누락이 됐었네. 예정신고할 때 안 했는데 그 840만 원어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냐 봤더니 그건 됐다죠.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국세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 3번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 발행과 전송이 제대로 되었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 두 부분 있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네요. 발행과 전송이 제대로 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게 이 부분이죠. 자,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얼마나치가 있었어요? 350만 원어치가 있었죠. 영세율 신고 안 한 거 요거 350만 원어치에 대해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350만 원이 있으니까 가산세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350이고 그 가산세가 0.5%죠. 0.5% 했더니 17,500원이에요. 근데 이거 가산세 입력할 때 신고부라고 납부부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액을 넣고 가산세 계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니까 매출액에 0.5%를 곱한 금액이에요. 자, 근데 신고자 붙은 가산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몇 개월 이내 신고했어요? 3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75% 감면되겠죠? 그럼 25%만 반영을 하면은 가산세가 지금 35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3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25%만 적용하면 되겠죠. 75% 감면이니까. 그래서 4,375원이 나올 거예요. 이 금액이 되게 4,375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 주 덕원의 2021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산 데이터에 의해 반영되는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의 자료만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다. 부당가소 신고가 아니면 1기 예정 신고 기한은 4월 25일이고 1기 확정 신고는 2020년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럼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은 제가 앞에서는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자동 반영되는 걸 알려드렸죠. 근데 지금은 예정신고 누락분에 제가 직접 입력하고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예정신고 누락분에다가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되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봤더니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 있죠. 이거는 과세 기타란에 넣으면 되겠네요. 300에 30. 그 문제가 330만 원이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300만 원에 3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금액 그럼 과세 기타란에 100만 원 얹으면은 400에 40이 되겠고. 직수처는 영세 기타라 500에 세액 0.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이 있는데 매입 세금계산서죠. 500에 세액은 0이겠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럼 세금 안 낸 게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네, 40만 원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40만 원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산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40만 원에 대해서 신고불이 10%, 3개월 이내니까 75% 감면. 그럼 만 원이 나와요. 납부한 게 40만 원.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2020년 4월 25일인데 요걸 2020년 7월 25일 날 납부한 거죠. 확인 누르면은 9,100원.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얼마 원치가 있어요? 500만 원치가 있죠. 그리고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500이 있었잖아요. 500. 여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0.5% 하면은 25,000원인데 지금 3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75% 감면 되겠죠. 25%는치만 적용하면은 6,250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장. 자, 그다음 3번 해볼게요. 자, 3번은 이제 해석 코드가 1105번이네요. 1105번으로 좀 바꿀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자, 2020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다음의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 2020년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10월에서 12월이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에 넣어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매출이 가세 기타란에 1,000만원에 100만원.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300에 세금 빵이고 직수초는 500에 0. 그럼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100만원이네요. 요때 세금 안 낸 게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에 대한 가산세만 계산하시면 돼요. 신고부라고 납부부를. 그러면은 여기 가산세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100만원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한 거죠. 100만원에 가산세 10%, 3개월 이내니까 75% 감면 25,000원이고 납부 안 한 게 100만원. 당초 납부 기한이 2020년 10월 25일이고 2021년 1월 25일 날에 그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한 거죠. 그럼 납부분은 23,000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봤더니 자, 일단 세금계산서 부분을 볼게요. 세금계산서 부분에 발행과 전송이 제대로 되어 있었냐 봤더니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 영세일 세금계산서 매출에 봤더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잘했대요. 근데 전송을 잘못했대요. 전송을 아예 안 했다죠. 전송을 아예 안 해, 발행만 해놓고 전송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럼 얼마원치를 미전송했나요? 300만원어치를 미전송했죠. 그래서 가산세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미전송에다가 300. 가산세율은 0.5%예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항상 순서가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벌.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과 전송이 잘 되어 있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영세율 신고죠. 영세율을 얼마나치 신고 안 했어요? 800만원치 신고 안 했죠. 그래서 영세율에다가 800에 가산세가 0.5%, 4만원인데 이것도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75% 감면되겠죠. 그러면은 가산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만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 문제를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그 오타 수정을 좀 할게요. 3번 문제 그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의 그 갈로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꿀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9월 2일에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전송을 2021년 1월 25일에 하였고 예정신고서에 누락하였다.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그럼 9월 2일 날에 발급을 했어요. 예, 근데 전성 9월 2일 날에 발급한 거는 다음 날인 9월 3일까지 전성이 완료가 되었어야 되죠. 자, 근데 전성을 늦게 하고 있다가 언제 전성을 했대요? 2021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전성을 했네요. 그러면 어떤 전성? 지연 전성이죠.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한 거는 지연이라고 썼죠. 지연 전성은 가산세가 0.3%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꿀게요. 지연 전성 쪽으로 300만 원에 0.3%라면은 9,000원이 가산세가 되겠죠. 문제를 조금만 변형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다음 날까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날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만 하면 지연 전송. 그리고 만약에 부가세 신고 기한을 지나면은 미전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3번 문제는 좀 이렇게 마칠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가산세 할 때 여기 입력하실 때 있잖아요. 세금 안 낸 거에 대한 신고부라고 납부분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인 거고, 세금 계산서 및 영세율과 관련된 가산세는 그 매출 즉 공급 가액에 대한 가산세예요. 공급 가액이 300, 가표가 800이잖아요. 공급 가액 800.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한 거였었죠. 자, 4번 볼게요. 주성수의 제1기 예정 부가세 신고 후 회사 코드 1106번을 바꾸고 문제 볼게요. 자, 주성수의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나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 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여 제1기 약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1기 약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4월에서 6월이고 1번에 2000cc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입력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죠. 1월에서 3월에 누락한 거니까 그거를 4월하고 6월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정 신고 누락분에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넣고 봤더니 공제가 돼요, 안 돼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를 예정 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넣고 공제가 안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추가로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데 요거는 신용카드 받은 거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자, 신용카드 얼마나치 받았어요? 120만 원. 근데 이게 고정자산 매입이잖아요. 요게 좀 신기한 게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일반하고 고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일반하고 고정으로 안 나눠져 있죠. 이거는 뭐 신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구분된 대로 잘 넣으면 돼요. 그럼 신용카드 받은 거는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은 이쪽 단에 이렇게 반영이 되죠. 자, 그다음 3번에 제품칙 수출액 1,500, 그럼 영세 기타란에 1,5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에 다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하고 봤더니 이게 낼 세금이 없었고 오히려 돌려받을 세금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신고부라고 납부분은 없어요. 신고부라고 납부분은 없고 어떤 가산세만 계산하면 되냐면요. 영세율 신고 안 한 거 있죠. 1,500 그것만 가산세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없었으면은 신고부라고 납부분은 없는 거예요.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1,500이죠. 75% 감면되니까 18,75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에 주성수의 2020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20년 2기 학정 부가세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예정 신고서 10월에서 12월로 가요. 10월에서 12월에 예정 때 누락된 걸 반영하면 되겠죠.
그럼 누락된 걸 봤더니 매출 자료에 당사의 제품을 주 태형 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한 건을 발급하고 전송했으니까 매출이죠. 두 번째,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매출 세금 계산서 1000에 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당사의 제품 440만원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고 매출하였다. 과세 기타란에 400에 40.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에 주 정상에서 7월에 원재료를 공급받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8월 20일에 지연 수취하였다. 세금 계산서 받은 게 800에 80.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세금 안 낸 게 얼마냐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세금 안 낸 게 얼마가 있냐면요. 140에서 80 빼면 60이 있죠. 60에 대해서 신고불하고 납부불, 신고불상시 가산세가 10%, 75% 감면하면은 15,000원. 납부 안 한 게 60만원, 당초 납부 기한이 2021년 1월 25일, 2020년 10월 25일, 2021년 1월 25일, 미납 일수가 92일, 그래서 13,800원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해 봤더니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얼마나치가 있었어요? 600이 있었죠. 영세율 신고 안 한 거 600에 대해서 가산세 0.5%고 그 다음에 75% 감면이니까 7,500원. 자, 그 다음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인데 앞에서 세금 계산서 매입은 가산세가 없다라고 했었죠. 매입은 가산세 없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외적으로 매입에 가산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3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26페이지. 자,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물건을 5월 21일 날 팔았다라고 하면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 되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7월 25일까지 발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무슨 가산세가 있어요? 지연 발급 1%가 있죠. 7월 25일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가산세가 2%가 돼요. 자, 근데 받는 자 있죠. 세금 계산서는 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너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발급 시기인 6월 10일까지는 적법하게 받아야 된대요. 6월 10일까지는 받아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6월 10일 이후에 네가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데 그 6월 10일 이후에 받아도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가세 낸 거 돌려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서를 네가 제때 안 받으면은 10일까지 안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데 늦게 받은 거에 대한 네가 계산서를 늦게 받은 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예요.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는 늦게 발행하면 일단 지연 발급일 때는 1%, 받는 자 입장에서는 0.5%.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제 날짜에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간 지나고 주고받는 거는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좀 그 꼼꼼하게 제때 주고받아라, 그런 의도죠. 자, 그다음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0.5%. 근데 부가세 신고 기한을 지나서 받아도 일단은 가산세 0.5%를 적용하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요, 6개월. 부가세 신고 기한 후 6개월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6개월이 지나면은 부가세 자기가 낸 거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10%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내가 부담한 부가세 10%를 못 돌려받는 거예요. 가산세는 없어요. 부가세 10% 못 돌려받는데 가산세까지 때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받아야 될 날에 일단 받아야 되고, 그거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0.5% 가산세를 때려 맞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고, 부가세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이 지났죠. 그 이후에는 계산서 받은 거 있죠.
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시험에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이때까지. 참고를 알아두시고 뭐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지금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이것까지 공부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 뭐 넘어가셔도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 편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입과 관련된 거는 제가 가산세가 없다라고 했는데 있는 경우 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 계속 볼게요. 자, 그 338페이지 5번 문제 이번에 매입 자료에 그 7월에 원재료 공급받았으면 계산서를 8월 10일까지는 받았어야 되겠죠. 근데 8월 20일 날 지연 수치했으니까 그 부가세 부담한 80만 원은 공제를 해주겠지만 가산세가 0.5%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지연 수치한 공급가액이 800이죠. 여기에 0.5%하면 4만 원만큼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저장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연 제출은 다 했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6번하고 7번이 수정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해볼게요. 자, 6번 문제 주 한일은 2020년 1개 학정 신고를 7월 25일에 하였는데 회사 코드 1006번으로 좀 바꿀게요. 자, 1006번을 봤더니 이게 부가세 신고서 4월하고 6월께 이미 마감이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당초에 신고를 했는데 잘못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4월하고 6월 거를 7월 25일에 신고를 했는데 그 아래 오류 내용이 발견하여 2020년 11월 10일에 1차로 수정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음에 오류 내용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수정 신고차수 1차수 이렇게 누르시고 우리가 앞에서는 수정 신고서가 전표 입력을 통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문제는 오른쪽에 수정 후죠. 수정 후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누락된 걸 볼게요. 첫 번째 점 직수출 5천 영세 기타란이죠. 영세 기타란에 5천만 원의 세액 0이고 두 번째 점 사업자인 주 감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중고 기계를 1320만 원에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 그거는 이게 세금 계산서 미발급이니까 과세 기타란이겠네. 과세 기타란에 1200에 120. 자, 세 번째 점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 대책 명세는 다음과 같아.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제한은 모두 매입세 공제분이다. 그럼 이게 간주공급이죠. 그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는 간주공급이에요. 그럼 과세 기타란에 450을 더하면은 1650에 부가세 165만 원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으로 제품을 제공한 거는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린 거기 때문에 간주 공급은 아니겠죠. 자, 그럼 일단 누락된 거를 수정신고서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한 거니까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가산세 계산할 때는 항상 세금 안 낸 게 얼마냐 그 과세 기간에 신고 안 한 것 때문에 세금 안 낸 게 얼마냐를 봐야 되는데 세금 안 낸 게 얼마예요? 매출세액 부분에서 차이 나는 게 1000만 원하고 1165만 원이니까 165만 원의 세금을 안 냈네요. 매입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납부세액 부분 비교해 보면 되겠네. 500이고 665만 원. 165만 원의 세금을 안 냈었네요. 그럼 가산세 명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탭키. 그럼 신고 및 납부하는 게 165만 원이죠. 여기에 10% 곱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신고했어요? 7월 25일 날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20년 11월 10일 날에 1차로 수정 신고 및 납부하였다라고 돼 있죠. 얘는 3개월 이내는 아니네요. 3개월 이내는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가 몇 프로 감면으로 가야 되겠어요? 얘는 50% 감면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165만 원에 가산세율이 몇 프로예요? 10%. 그 다음에 50% 감면하면은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잖아요. 지금 11월 10일 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3개월 넘었어요. 수정 신고를 11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50% 감면짜리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금 안 낸 게 165만 원이니까 여기에 10% 곱하고 50% 감면이겠죠? 예, 3개월 초 6개월 이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느냐? 예, 82,500원이 가산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납부하는 게 165만 원이고 당초 납부 기한이 2020년 7월 25일이고 예, 수정 신고한 게 2020년 11월 10일이네요. 납부 불선시 가산세는 44,550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요거 종합해보고 6번 문제는 가산세 해답을 좀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신고하는 게 있었죠, 문제에서. 자, 영세율 신고하는 게 얼마나치가 있어요? 5천만 원어치가 있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얘도 50% 감면이에요.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부분을 볼게요. 그 두 번째 점 보세요. 6번의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사업자인 주 감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중고기계를 1,320만 원에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발행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발급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나와요. 미발급한 금액이 총 얼마냐면요. 1,200이에요. 1,200이 2%에서 24만 원이 가산세로 나오겠습니다. 근데 발급과 전송이라고 했는데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2% 가산세. 자, 이렇게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하실 때에는 항상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부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있으면 영세율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주 성민은 2020년 2기 학정 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그럼 회사 코드 1007번으로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10월에서 12월 수정 신고죠. 신고 차수는 1차수.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2021년 2월 24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가정은 일단 됐고 그 오류사항 볼게요. 그 표에 오류사항 보시면 주 영동상사에 제품 500만 원을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한 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20년 2월 20일에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일단 500만 원이 신고 누락이 됐으니까 3억 6천에서 500을 더하면 3억 6,500이겠네요. 세액은 3,650만 원. 자, 두 번째 점에 원재료를 소매로 300만 원을 매입하고 카드를 결제한 내역 한 건. 자, 일단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이 일단 적을게요. 여기다가 여기 왼쪽에 있는 금액에다가 수정한 거를 플러스 해야 되겠죠? 누락된 거를. 원재료 300 카드 결제한 거 그 밖에 공제 매입생란에다가 카드 받은 거 일반 매입액이겠네요. 300에 30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박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만 원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한 한 건 누락. 그럼 세금 계산서 100만 원이니까 3억 2천에 100만 원을 더하면 3억 2천 100만 원, 3,2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오른쪽은 왼쪽에서 누락된 거를 플러스해서 반영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죠? 자, 세금 안 낸 게 얼마였어요?
수정 전은 400, 수정 후는 41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큼의 세금을 안 냈죠. 그럼 가산세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탭키 누르시고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10만 원. 그럼 가산세율이 10%고 얘는 몇 개월 이내 신고했냐면요. 자, 얘는 1개월 이내 신고했죠. 2월 24일에 신고했으니까 1개월 이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율이 90%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산세율이 1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0%만 적용이 되겠죠. 90% 감면이니까 1,000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 납부하는 게 얼마예요? 10만 원. 자, 그다음에 당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2020년 10월 25일까지인데 2021년 1월 25일까지인데 2021년 2월 24일 날 신고 납부했다죠. 납부불은 750원. 자, 그럼 신고불하고 납부불 계산했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하고 영세율 관련된 가산서가 있냐 봤더니 영세율은 뭐 누락된 게 없고 세금 계산서가 잘못된 게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그 오류사항의 첫 번째 점에 주 영동상사의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일은 10월 1일이에요.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한 건을 발행했죠. 10월 1일 날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했대요. 그럼 누락이 언제까지 되면 지연 전송이에요? 부가세 신고 기한이 2021년 1월 25일까지 되면 지연 전송인데 이거 언제 전송했대요? 근데 그 혹시 그 책에 2020년 되어 있으면 2020년 2월 20일 날 전송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2021년 2월 20일에 전송이라고 좀 수정 부탁드릴게요. 2021년 2월 20일 날 국세청에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전송이 돼요? 미전송이죠. 부가세 신고 기한이 1월 25일까지 전송을 했어야 되는데 2월 20일 날 전송했으면 미전송이죠. 그래서 미전송에다가 얼마원치를 미전송했어요? 500만 원어치를 미전송했죠. 거기에 0.5% 하면은 2만 5천 원이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거는 일단 저장 누르시고 뭐 마감 치셔도 되고요. 강제 마감. 자, 이렇게 해서 수정 신고 및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지금 살펴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 시험에서 나오는 뭐 가산세 어려운 가산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막상 시험장 가면은 가산세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신고불하고 납부불은 무조건 나오고 가산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영세율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너무 이 부분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신고 및 가산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